야. 오늘 마켓 시선은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스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악화일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면할 것이라는 그래도 기대도 같이 묻어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진단부터 하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채권단이 내놓은 합의안을 그리스가 거부를 했죠. 네. 그리고 오는 5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의안을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로존 채권단은 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5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디폴트 준비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ECB가 단기 유동성 지원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스는 은행 영업 중단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구조 금융 협상이 결렬되고 이게 이제 디폴트로 가고 네. 그게 이제 그렉시트까지 연결되느냐 하는 그런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에서 이탈을 하느냐의 시나리오를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네.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듯 보여요.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 제가 들여다보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손실. 그러니까 그리스 정부가 모든 그리스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는 거죠. 이 가능성은 거의 3%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 통화가 아마도 50% 이상 절하가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아주 큰 규모의 채권 불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것도 가능성이 거의 7% 정도로 보고 시나리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렉시트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인데요. 네.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이건 그렉시트가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통화 절하 규모가 크지 않고 채권 불이행은 낮고 그리고 유로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리스가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채권 조정인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는 좀 좋지만 ECB에는 안 좋겠죠. 뭐냐면은 이제 채권 일정 부분을 상각을 하고 네. 유로에 유지시켜주고 또 금리도 인하해주고 네. 그리고 장기채로 전환을 해주고 아마 이 가능성이 아마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시는 관점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단 그렉시트는 없다. 장기적인 해결로 간다. 신규 부채 가능하다는 건 지금 유럽 안정화기구라든가 추가적인 지금 구제금을 요청하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자, 그렉시트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능성 높게 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 예.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치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2010년 말, 그리고 구제금융이 2011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의 채무 규모하고 지금의 채무 규모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유럽은행들의 그리스 익스포저를 보시면은 342억 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구제금융이 일어나기 전에는 얼마였느냐? 1284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제 그 규모가 겨우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 네.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가 국민들은 그러면 불이익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2008년, 2009년 고점인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20% 이상 급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 채권이 그 구제금융이 일어났던 2011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컨텐전 이펙트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주위 국가들의 금리를 보시더라도 포르투갈 거의 금리 차이가 절반 이하 수준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피그스 국가들. 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스페인.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시장은 그렉시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유로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할 건데 이게 지금 여직
전까지는 삼각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리스 사태로 급락을 했는데 이게 박스권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달러 움직임에 따른 뭐 우리 입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또 상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다시 한번 조금 그리스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자마자 유로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인데 달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급격하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벌써 달러는 1, 4분기에 상당히 많이 절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하락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그 남미 쪽에 포르코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추가 상승하다가 아마도 다시 하락 반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옌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옌이 좀 절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한국 증시에는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두 가지 추가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증시 상당히 지금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지금 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또 한국 증시에는 지금 이런 여건상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시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현재의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연결되는 연결고리 선상에 있습니다. 여지껏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를 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의 적정 가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올해의 적정 가격이 4,447에서 4,995 사이다. 그래서 그 상해 종합 지수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이 위로 올라가면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와의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코스피의 썸머 랠리를 믿고 있는 아주 극소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일어났을 때 경기 부양이 일어났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하고 경기가 고점을 갔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재정 확대,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도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550일 때 710일까지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827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벌써 760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많이 줄었다.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군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부양을 나서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경기 회복에 따르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가 좋아질 것이니 지금 또 적립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고요. 또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흐를 것 같으니 원자재 가격 상승도 염두에 두자. 자, 지금까지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